이재명 대통령님 일본 방문. 야, 뭐 제가 국뽕에 여러분들이 또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뽕 뭐 대폭발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저는 이제 국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일본에는 의장대가 없나? 그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제 국빈 방문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무 방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방문이. 야, 실무 방문이 이 정도면은 이게 국빈 방문은 진짜 일왕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무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례가 없는 극진한 환대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받고 왔습니다. 아, 정말 뭐 가슴 뿌듯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 6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단 6개월 만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도 그냥 높이 받들고 중국도 높이 받들고 미국도 날리고 그야말로 진짜 글로벌 리더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 못 해드렸던 일본 방문 소식 어제 이제 저기 뭐 저 누굽니까? 다카이치하고 또 일본의 호류지를 방문을 하셨죠? 이 방문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인기가 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만들어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私は大統領のおかげで普段見せてもらえないものを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からね。そうです。 총리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총리님이 쓰시던 자동차 그다음에 선거 유세차 이런 거를 박물관에다가 전시해 놔서 그 관람객이 많았는데 오늘 총리께서 여기를 이렇게 시찰을 하셔가지고 아마 평소에도 많지만 여기도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でも法隆寺は本当に日本中で有名ですから、素晴らしいところご一緒できてよかったです。 안동에 제 고향에 모시다가 제 고향도 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총리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じゃあまた2人でドラマやりたい。 다카이치가 이제 두 손을 다소곳이 이렇게 모으고 옆에 이제 거의 수행을 하듯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좀 인상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상대방을 이제 잘 지켜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 메시지들 일본과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안동에도 한번 방문을 해달라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뭐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국가는 이 도시 집중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수도에서 뭐 도쿄나 일본에서만 만나야 되느냐, 안동에서도 한번 보자. 그래서 셔틀 외교를 또 정례화하는 안동에서도 이제 드럼을 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카이치가 드럼에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드럼 이벤트를 뭐 이런 걸 왜 하지 그랬습니다. 뭐 다카이치야 뭐 어려서 락 밴드도 했고 드럼도 쳤다고 하니까 뭐 본인이야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사실 뭐 드럼을 구경도 못할 형편에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사춘기 때. 드럼을 쳐보기는커녕 드럼이라는 걸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이제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님이 드럼을 칠 줄도 모를 텐데 왜 그 드럼을 같이 합주를 하는 이런 이벤트를 했을까? 제가 약간 그게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측에서 선물을 한 거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카이치한테 드럼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카이치가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해서 드럼 합주를 하자
이게 뭐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대통령님이 또 금방 배워가지고 간단한 합주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 마련한 그런 이벤트가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드럼을 선물 안 했으면 이제 저런 이벤트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드럼을 선물하면서 또 이것이 큰 또 이벤트화가 돼서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복만삼님, 여기저기 닦아있는 사나이야. 안동에서 드럼스틱으로 뒤통수나 치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쪽에서 하여튼 준비를 하는 바람에, 예, 이게 이제 드럼, 이벤트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외교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방문했을 때도 샤오미 셀카가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금관이 화제가 됐고, 이번에 이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는, 드럼 합주가 화제가 됐는데, 그냥 이게 의례적인 선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통해서, 예, 국제적으로 어떤 화제를 모으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세계 외교에 저는 새로운 어떤 장을 연다? 이런 좀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거면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예,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대한민국의 이 선물 외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 선물이라는 게. 근데 그냥 뭐 보통 정상 외교 하면 그냥 비싼 거 몇 개 던져주고 뭐 그러고 끝나게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 선물 하나도 절대 허투루 준비 안 하고 예, 상대방에게 뭔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외교적 준비 작업을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이제 이재명을 따라 배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세계 외교의 어떤 기준을 바꾸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재명이 전 세계 그 정치인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피곤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뉴 로멀이 된 거죠.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중국 인민들이죠.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중국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통령님의 먹방 동영상이 대단히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방 동영상이 이제 화제인 게 뭐 시장 같은 데 가시면은 뭐 김치도 드시고 뭐 오이도 드시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뭐 대통령이 저렇게 막 집어 먹어도 되나? 예, 이런 약간 걱정이 들 정도로 예, 뭐 야쿠르트도 드시고 뭐 보이는 족족 예, 어려서 이제 잘 못 드셔서 그런 것인지 예, 보이는 족족 막 드시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은 뭐 거의 신격화돼 있잖아요. 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랑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이 서민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가지고 예, 그 서민 음식들을 막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막 먹고 편안하게 어울리고 친근하게 같이 함께하고 이런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예? 중국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막 셀카 찍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니 저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러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예, 나쁜 게 아니고 무릇 어느 나라 정치인이건 지도자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건데 뭐 말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실제 행동에서 국민의 머슴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적이 없잖아요. 그 기껏 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이처럼 뭐 시장 통가가지고 떡볶이 한번 먹고 사진 찍고 오뎅 처먹고 사진 찍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지. 이벤트성으로 무슨 뭐 민생 탐방한다 그러고 민생 시찰한다 그러고 뭐 대통령이 어쩌다 한번 시장 통가가지고 뭐 떡볶이 한 점 먹고 뭐 그런 쇼를 하는 건 봤어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먹는 것만 봐도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짜 먹는 거는 진심이셔. 내가 가만히 보면은 예, 아무거나 진짜 잘 드십니다. 예, 그건 뭐 김혜경 여사도 뭐 그래서 건강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참 그게 잘 드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건강이 유지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게 그냥 이벤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서민들하고 이렇게 어울려도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지. 예. 뭐 모택동이나 뭐 등소평이나 장점인이나 이런 못 봤잖아요. 그리고 시진핑도 시황제라 그러잖아. 그래서 웃는 모습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 시황제를 웃음 짓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시황제하고 셀카를 막 찍고, 그래 시황제도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 저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그 유튜브에서 지금 6억 뷰가 그 지난주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 셀카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6억 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일주일이 또 지났으니까 뭐 한 10억 뷰는 됐을 것 같아 지금. 뭐 제가 그게 어디에 뭐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확인은 못했지만은 일주일 또 지났잖아요. 그럼 한 10억 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 중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보는 거야. 예? 전 세계가 와, 아니 저런 대통령이 있네? 신기하게 막 그걸 보는 거지. 아니 근데 일주일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막 셀카 찍더니 이제는 일본 가가지고 막 드럼을 치고 있어. 예?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니 일주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 일주일 전에는 중국 가갖고 시진핑하고 막 셀카를 찍고 저거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되니까 이제 막 드럼을 치고 있는 거야 또. 예? 일본 총리하고 막 드럼을 치고 일본 총리가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고 이런 장면이 일주일 사이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전 세계가 지켜본 거 아니야. 야,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야말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주권의 나라잖아요. 응? 저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다고 봐요. 적어도 그 국가 수반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는 국민의 머슴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모든 걸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민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지금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국민 주권 민주주의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응원봉 혁명이 이제 이재명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혹은 TV로 국정 운영을 보고받고 업무 보고가 그런 거잖아요.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보면서 국무회의에 동참하고 국무회의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거기다 막 댓글 쓰면은 그 국무회의에 동참하는 거 아니야. 그 대통령한테 뭐 메시지 보내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하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어디가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훌륭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저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과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채팅창에 보면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냐면은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뭐 중국 쪽에서도 그러고 그 뭐라 그럽니까? 오마카세야? 뭐야 그거? 예? 오테나시? 예. 그 일본의 환대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테나시? 오마카시야? 오마카세야? 그 오마카세나 좀 돌리든지 오테나시인가 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복밀구검 거꾸로구나. 구밀복검. 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구밀복검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뱃속에는 이제 칼을 숨기고 입으로는 이제 꿀을 한다.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사실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한테 이제 잘해주는 척, 일본한테 잘해주는 척. 아까 복만삼님도 이제 그런 취지로 글을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카이치도 겉으로는 환대하고 90도로 절하고 엄청 오모테나시. 예. 하여튼 일본말은 하여튼 다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모테나시.
예. 오마카세는 아 이거 또 화면이 왜 이래? 예, 카메라가 이게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오모테나신지 뭔지 그런 차원에서 이 카메라가 또 과열이 됐나 보네요. 자,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왜 이 추운 겨울에 카메라 과열이 됐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 됐죠? 정신을 곧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이제 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희망님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만 이제 뭐 환대하는 척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실제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을 저렇게 환대를 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분석들이 있잖아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정치적 분석이 이게 지금 카메라가 조금 이상한데 그 잠시 그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 또 그 다케이치가 대통령을 환송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고 제가 화면 조정을 좀 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드리던 말씀하고 이제 연장선에 있는 그런 영상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 호류지에서 이제 공항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에 다카이치가 이제 환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제 90도로 절을 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폴더 인사를 흔히 이제 폴더 인사라고 그러죠. 폴더 인사를 또 했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흔히 말하는 오모테나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모테나시. 그러니까 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그런 일본의 저런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저런 특징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대단히 이제 접대를 잘합니다. 우리도 이제 접대의 나라죠. 손님을 참 잘 모시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게 하나의 미풍양속이죠. 손님에게 대접을 잘하는 게 우리는 이제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미풍양속이라면은 일본은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라이 문화에서 이게 나온 얘기다, 습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무라이들이 칼 차고 다니다가 씨발 너 생긴 게 기분 나빠, 예?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러잖아. 막 일본에 보면은 뭐 가끔 보면은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길 가다가 이제 누가 어깨를 탁 치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스미마생 뭐 이래 한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 이제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런 형식적인 문제였다라면은 저 영상에서 저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문제였으면은 그냥 또 90도 폴더 인사하고 대통령 차 떠나가고 대통령 가시자마자 다케이치는 에이 힘들었다. 야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떠나고 나면 손님이 떠나고 나면은 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영상 좀 전에 보신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대통령 차량이 아직 안 떠나고 있으니까 다시 차량 앞으로 가가지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또 대통령 차량이 떠났는데도 꽤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대통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오모테나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기질, 뭐 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뭐 일본 사람들이야 누구한테나 다 잘하니까 또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잘하는 척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다카이치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외교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본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다카이치가 왜 이렇게 환대를 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일본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품어안지 못하면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건 한국과 중국을 떼어놓기 위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카이치가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하다는 거지.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정치적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정치적 배경은 뭐냐면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카이치가 이제 그 중의원을 해산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시키는 거죠. 일본은 내각제니까 총리가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키면 이제 총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귀국을 하시자마자 다카이치가 이제 중의원을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달 8일에 총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카이치가 인기가 좋아요. 7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의원을 해산을 하면은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 유신회나 뭐 이런 데하고 연정을 하고 있는데, 연정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선을 다시 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어가지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를 해가지고 환대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또 분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냐 하면은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회를 해산시켜가지고 자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총선을 다시 해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렇게 환대를 한 것이 다카이치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복만삼님, 다카이치야 울나라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다. 과유율급이라고. 율급은 또 뭐예요? 조심해라. 그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 뭐 굴욕 외교라고 할 만큼 저렇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막 환대를 하고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가?
아니 다카이치가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지만은 다카이치가 중국하고 들이받아가지고 대만 문제로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저 큰 중국하고도 큰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외교를 하는구나. 중국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다카이치는 할 말을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잖아. 프랑스님,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친근함과 다정함에 정이 들어서인 듯합니다. 비즈니스가 아닌 인간적인 정.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대통령한테 일본 총리가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은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고려만 했다라면은 그야말로 오모테나시 하는 게, 환대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국한테 들이받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한국한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은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는. 다카이치가 중국한테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행위를 했지만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한테는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구구적 성향대로 더 세게 들이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통상적인 의미의 오모테나시 수준은 넘어섰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의 을 환대한 모습이 통상적인 오모테나시의 수준을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환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국과 한국을 뭔가 갈라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한 것이 다카이치가 국내에서 지지율을 올리는데 사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쇼하는 거야. 일본이 중국이랑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다카이치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한 거야. 그런 측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다카이치가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도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애써 폄하할 필요가 없는 거지.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국의 스티븐 시발 아니에요. 시발? 스티븐 시발인가요? 시갈인가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 모든 표정이 화났을 때, 웃을 때, 분노했을 때, 그 액션 영화 찍는 배우인데 그 스티븐 시갈이죠. 시발이 아니고, 그 스티븐 시발이 다 표정이 똑같아. 다 표정이 똑같은데 그 시진핑이 스티븐 시발처럼 표정이 다 똑같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지난번 시진핑이 한국 방문해서 그 통신 보안 유머 했을 때 다 깜짝 놀랐잖아. 시진핑이 웃을 줄 아네?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셀카를 같이 찍는데 또 깜짝 놀랐어. 또 웃었어. 아니 시진핑을 웃길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웃길 수 있는 남자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거지.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그 시진핑 주석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웃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만 그러면은 뭐 둘만의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다카이치를 만났을 때도
다카이치는 시진핑보다 더한 거지. 뭐 남편만 없으면 거의 뭐 시집을 분위기예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은 뭐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니야. 정말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꼭 붙잡고 떠나가는 모습을 아련히 바라보고 있는 그 다카이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영화 대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영화 러브레터 있잖아.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겐키 데스까? 아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멀리 떠나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차를 보면서 오겐키 데스까 벌써 벌써 막 그리워하는 그게 지금 딱 난 전 느껴지더라고 그 마음이 오겐키 데스까 씨발 그리고 이게 지금 다카이치나 시진핑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K민키님 오늘 처음으로 웃어봅니다.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상당한 그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님이 백악관에 갔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 그 또 회담 직전에 막 그 사고 쳤잖아요. 트럼프가 그래갖고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회담장에 가니까 대단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국을 가건 미국을 가건 일본을 가건 대접을 받는 그런 이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크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레도님 오뎅끼 데스 오늘 또 개그 하나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가 모르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잼며든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그 사람을 잼며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외교석상에서 이건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 친화력이라는 무기. 정말 대단한 무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진짜 강력한 외교적 무기를 갖게 된 거죠. 전략 자산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 친화력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전략 자산이 됐다.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걸 형식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을 때도 그렇고 튀르키예를 갔을 때도 그렇고 이집트를 갔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환대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이재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임광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이거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 스스로 그걸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잘 몰라요. 그 4대 의식과 패배주의에 뇌가 쩔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부심과 자존감을 근저에 깔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한테 고개 좀 내가 낮춰줄게. 내가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너한테 고개를 낮춘다라는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존중하는 건지 네가 알아주기 바래. 이게 겸손이에요. 그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 비굴인 거야, 비굴. 복만삼님, 어제 길어진 그림자, 이거 하지 마요. 재미없어. 이거 읽기가 힘들잖아. 이게 쌍팔년도 개그 아니에요, 이거. 일본어 개그. 그거 대단한 분이다. 아타시아 복만삼 데스. 이런 거, 이게 70년대 개그를, 지금 21세기에 지금 AI 시대에, 이게 지금 배삼룡 개그 아닙니까? 이런 거 진짜. 남성남. 그런 시대 개그 아니에요. 일본말을 잼메드러스 문이다. 이런 거, 진짜.
아, 그 읽기도 힘들게 그런 거 왜 써? 뭐 웃기지도 않은데. 이래가지고 지금 최한욱 TV가 우리 젊은 층들 MZ 세대들한테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꼰대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꼰대 개그나 날리고 있으니까 MZ 세대가 우리 최한욱 TV를 지금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복만삼 때문이야 진짜. 아, 한참 기분 좋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예. 우리 그 비굴한 것하고 겸손한 거하고 우리가 갈라서 봐야 돼요. 예.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그래야 겸손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예.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몇 단계 더 위로 올려요. 예. 다 지나간다님.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드십시오. 쾌차하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거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즉 시진핑 주석이건 트럼프 대통령이건 다카이치 총리건 어느 나라 지금 지도자들이건 간에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G20과 G7과 뭐 APEC과 이런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만삼님, 아이고 까왕님아 오겐키 데스까 주제곡 일본 발음인데 진짜 야타 이거 뭐예요 진짜. 한글을 똑바로 써야지. K밍크님, 너무 머리 아팠는데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영상 하나만, 일본 관련된 뉴스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예,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루 쉬어주니까 또 이게 평가를 제대로 못하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깊게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일본 이제 그 중의원을 회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건지 요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기반으로 확실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도쿄에서 문중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로 돌아온 직후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解散は総理の専権事項なので、総理が判断されるのであれば、これは我々として正面から戦っていきますという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배경에 대해선 오는 19일 총리가 직접 밝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총선을 치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립여당 의석수는 233석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의 과반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줄곧 70%를 웃도는 만큼 당 일각에선 지금 총선을 실시해 확실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대책이 최우선이라며 여러 차례 국회 해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今は解散について考えている余裕がございません. 그러나 최근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여파가 가시화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을 치르면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물가 대책이 최우선이라는 자신의 말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자민당 지지율은 여전히 30% 전후로 저조한 편입니다. 오는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해산의 명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향후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다카이치가 국회 해산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바로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카이치는 이제 극우 성향이 강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자마자 중국하고 나를 세워가지고, 인기가 지금 뭐 7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니까요. 뭐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지금 유권자들은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장동혁이 지지율이 80%, 70%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망한 거지. 근데 사실 다카이치가 장동혁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예, 맨날 혐중하고 뭐 중국하고 반중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일본에서 지지율이 70% 이상이 나온다라는 건 일본 유권자들이 극우의 뇌가 쩔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베나 다카이치 같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지를 받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자, 한일 관계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 대부분 혐한이라고 그러죠. 혐한을 근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 정치인들이 혐중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 거처로 해서 지지율을 유권자들을 결집시키잖아요. 그 일본도 전통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한국하고 각을 세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카이치가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다카이치를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총선 다시 해라 국회 예산하고 뭐 이런 조언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의회 해산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다카이치는 철저하게 일본의 국익에 기초해서 외교 행위를 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한국을 굴복시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 이런 모습을 연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연출해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의회 해산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반대로 했어요. 완전히. 어찌 보면은 제가 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뭐 구력 외교 아니냐.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수준이에요. 이거 구력 외교 아니냐. 왜 90도 인사를 하고 또 호리주에 가서 또 90도로 인사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차에 올라탔는데도 총리가 또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고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일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한국을 지배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한국을 지배했던 게 100년도 안 됐는데 아직 100년도 안 된 일인데 우리가 왜 한국한테 저렇게 한국 대통령한테 우리 총리가 고개를 숙여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응? 아니 만약 반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반대였다. 다카이치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일본의 오모테나시처럼 환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카이치가 오는데 직접 호텔 앞까지 나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뭐 오겐키 데스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나라에서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 조중동도 막 욕을 할 거야. 야 이거 대일 구려 외교다 이러고 뭐 진보 쪽은 난장판이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자 다카이치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는가. 자 그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환대하는 것이 본인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게 내가 다음 달에 총선을 할 건데 그 총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하고 뭔가 더 우리한테 더 오만한 모습을 보여야 일본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다카이치는 그걸 반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고, 실제 일본 여론도, 일본 여론도 보면은, 야, 뭐 이게 한국의 뭐 굴욕 외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와, 잘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 일본에서도. 다카이치가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왜 저러냐. 뭐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질 않아.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저렇게 잘 접대를 해가지고 다음 달 총선에서 야, 내가 승리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카이치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이제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라는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보셔야 돼요. 다카이치는 외교적 목적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접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일본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인가? 한국 대통령한테 일본 총리가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거를 일본의 유권자들은 과연 그걸 좋게 볼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 일본 국민들도 이제 우리를 무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걸 저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일본 국민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한국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옛날처럼 우리를 깔보고 야, 니네는 우리 식민지였어. 어디다 고개를 쳐들고 우리랑 같이 놀라고 그래? 이런 태도로 일본 다카이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조차도 야, 우리가 한국하고 가까워져야 돼. 한국하고 가까워지는 건 좋은 일이야. 한국하고 가까워지려면은 90도 폴더 인사해도 돼.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일본인들이. 그만큼 우리의 국력, 우리의 위상이 저는 달라졌다. 일본인들조차도 한국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바뀌었다라고 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번에 정상회담이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이 의미와 가치를 폄하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다카이치가 뒤에다가 칼을 숨기고 앞에서만 웃는 척하는 거다. 혹은 중국하고 한국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외교적 목적에 때문에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이 정도 세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는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나아갈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